정신과 의사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이면서 사상가인 스캇 팩의 책 아직도 가야 할 길은 전 세계적으로 성경만큼이나 많이 팔린 것으로 알려져 있죠. 저자는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삶은 고통이다. 삶은 문제의 연속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이 원래 이렇게 힘들다는 이 진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다고 합니다. 대신에 자신이 가진 문제가 다른 어떤 문제보다 더 크다고 끊임없이 불평한다고 해요. 인생 자체를 원래 기본적으로 편안한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죠. 인생은 당연히 편안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삶이 힘든 이유는 끊임없이 생겨나는 문제들을 직면하고 해결하는 과정이 고통스럽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문제로 인해 고통이 생길 때 그 감정을 피하려고 하는 성향이 정신병의 근본 원인이라고 스캇 팩은 말합니다. 우리가 문제에 부딪히면 용기와 지혜가 필요해지죠. 이렇게 문제에 부딪힐 때 그때 비로소 사람들에게 용기와 지혜가 생겨난다고 해요. 즉 우리가 정신적으로 혹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오로지 문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삶의 의미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 시련 속에 놓여진 아이들은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기울입니다. 주어진 모든 일들을 분석하고 원인을 찾으려 노력하게 되죠. 문제를 축소시키고 예방하기 위해 나름의 해결 방식을 고안해내고 그것을 계속해서 시도하는 동안 일종의 노하우 같은 것이 생기게 됩니다. 늘 문제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모든 정보들 가운데 해결책이 될 만한 것들을 다 받아들이고 흡수하며 지식을 늘려갑니다. 이렇게 쌓여진 지식은 두뇌를 가득히 채우고 그 속에서 체계화되고 나름의 원리들을 만들어내죠. 예를 들어서 어른들이 화가 났을 때는 말을 하지 말고 조용히 안 보이는 곳에 있어야 한다라든지 부모님이 실수한 것을 얘기하면 안 된다, 만일 말하면 안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등등의 어떤 공식 같은 것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원리를 현실에서 반복해서 적용해보고 실제로 나온 결과를 다시 검증하고 보완하면서 그 지식은 더욱더 정교하게 다듬어집니다. 그리고 그 중에 어떤 것들은 지혜로 발전하게 되죠. 남들이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삶의 지혜들이 머릿속을 가득히 메우게 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 고통을 받아들이기가 싫어서 책임을 딴 데로 돌리고 타인이나 세상을 비난하며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린 시절 시련을 겪으며 큰 사람들은 이 보통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수준의 생각들을 품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문제를 풀기 위해 갖게 된 이 지식과 지혜들이 세월이 흐를수록 다른 사람의 문제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수없이 많은 문제들을 축소시키고 예방했었던 그 경험 때문에 주위에 산재해 있는 많은 문제들을 그냥 지나치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마치 내가 잘 다루는 악기를 만난 연주자처럼 어떻게든 그것을 잘 다뤄서 아름다운 소리, 아름다운 결과를 내보고 싶은 마음이 발동하는 거죠. 전문가들이 자기 분야를 만났을 때 느끼는 감정, 즉 물고기가 물을 만났을 때 가질 만한 그런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분야라는 생각이 들면 시도조차 하기 싫어해요. 그렇지만 누구나 자신이 잘 아는 분야가 나오면 가만히 있기가 힘들죠. 마치 오랜 기간 피아노를 쳐온 사람이 아무도 연주하지 않는 멋진 피아노를 발견한 것처럼 그렇게 자꾸만 신경이 그쪽으로 쏠리게 되는 겁니다. 저 문제는 이렇게 저렇게 다루면 어느 정도 괜찮아질 수 있는데 내가 비슷한 상황을 겪어봐서 아는데 하는 생각이 떠나질 않는 거죠.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실마리들이 여기저기 눈에 다 보이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이렇게 주변에서 사람들의 문제를 발견했을 때 이들은 사명감과 의무감, 책임감 등등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류의 문제를 풀어본 적이 많으니까, 어떻게든 지금보다 나아지게 하는 방법을 알고 있으니까. 롬 무어의 결단이라는 책에서는 사람들이 문제를 봤을 때 두 가지 극단적인 반응을 보인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희생자의 반응이에요. 아, 너무 고통스러워.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문제가 그냥 저절로 없어졌으면 좋겠어. 그냥 외면하고 싶다. 두 번째는 도전자의 반응입니다. 그래, 뭐 이왕 생긴 일이라면 한번 해보자. 난 분명히 해낼 수 있을 거야. 이번 문제가 나한테 어떤 기회가 될 수도 있잖아.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거야. 나는 도전하는 걸 좋아하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첫 번째인 희생자의 반응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인 도전자의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은 사회에서 문제 해결자로서 그 가치가 극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해요. 사실 힘든 유년 시절을 보내는 아이들은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죠. 이 아이들은 문제로부터 도망갈 길이 없습니다. 그 안에서 어떻게든 살 길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문제를 풀어보려고 온갖 노력과 시도를 계속하다가 남들이 알 수 없는 지혜들을 얻게 되는 거죠. 벤자민 프랭클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고통을 느껴야 배운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면한 문제를 두려워하면서 피하려 들기만 하죠. 문제를 질질 끌면서 문제가 저절로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무시하고 잊어버리고 문제가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거죠. 문제를 덮어놓고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나르시시스트의 특성 중 하나인데 사실 보통 사람들도 많은 경우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유년 시절에 많은 문제를 겪은 아이들은 문제를 피할 길이 없어서 맞서 싸우다가 점점 더 강하고 지혜로워지게 되는 거죠. 가끔 보면 나이가 많을수록 문제 해결력이 더 좋을 거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문제 해결 능력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문제 해결 능력을 결정한다고 해요. 기술보다 사고방식이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문제 해결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열린 사고방식을 가지고 끊임없이 배우고 자기 자신을 변화시켜 나가는 사람들만이 문제 해결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수많은 부모들이 문제 해결 능력이 없어서 가정을 힘들게 만들고 있죠. 그리고 수많은 리더들이 직장이나 단체 그리고 사회를 힘들게 만들고 있어요.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크고 의미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은 당연히 리더가 될 수밖에 없어요. 문제 해결을 통해 혜택을 입은 사람들의 신뢰를 얻게 되고요. 또 팬이나 추종자들을 얻게 되죠. 이렇게 문제 해결을 통해서 리더가 된 사람은 많은 경우에 다른 사람들도 자기처럼 될 수 있도록 동기와 영감을 불어넣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생에서 문제는 끝이 없기 때문에 매번 좋은 결정을 내리고 잘못된 결정을 수정하고 모든 결정으로부터 배우는 능력이 점점 더 개선되고 하는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결국 갈수록 더 위대한 문제 해결사가 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를 보면서 다른 사람들도 위대한 의사결정자이자 수행자가 되고자 하는 동기를 얻게 되죠. 다른 리더들에게 영감을 주고 또 다른 리더들을 창조하고 그러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어린 시절 시련이 주는 4가지 슈퍼파워에 대해서 시리즈로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이 4가지 외에 더 많은 자질들이 있어요. 평균 이상의 지능, 유쾌하고 호감을 주는 성격, 독립심, 자신감, 훌륭한 의사소통 기술, 유머 감각, 결단력, 사교 능력, 낙천적 사고, 매력, 신앙심, 성실성, 그리고 다른 사람의 눈길을 끄는 재주나 취미 등등. 그렇다고 해서 한 개인이 이 모든 자질을 다 갖추고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만일 그게 가능하다면 그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이런 멋진 능력들을 가지고 어디서든 훌륭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도 사실 마음속으로는 스트레스와 외로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남몰래 인간관계나 건강 문제로 힘겨워할 수도 있다고 해요. 아무리 모든 것을 다 잘 이겨냈어도 유년기의 고통에 진정으로 상처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심리학적, 정신분석학적 지식들을 통해서 이 고통을 좀 더 감소시킬 수는 있지만 도입부에서 말씀드렸듯이 원래 인생은 고통입니다. 누구나 겪는 인생의 고비가 유년기에 몰려 있느냐 아니면 중반에 있느냐 후반에 있느냐 혹은 전반에 걸쳐서 조금씩 나누어서 퍼져 있느냐의 차이일 수도 있다는 거죠. 암튼 우리가 이 시련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책임을 전가시키고 그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과는 다르게 특유의 자제력과 이타심, 예지력 그리고 문제 해결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더욱더 선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여러분을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